금리 공포에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81% 떨어졌는데요. 2008년 12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걱정되는 건 집값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 집을 사들인 무주택자가 103만 명이나 된다는 건데요. 빚을 내서 집을 샀다면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은 이제 대세 하락, 그건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낙폭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강북을 거쳐서 강남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들어 실거래가로 보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한 7% 정도 하락한 거로 보고요. 이게 이제 통계일 뿐이고 실제로 많이 빠진 곳은요. 작년 4분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한 30%, 심지어 한 40% 떨어진 곳들도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30%, 40% 하락한 지역에는 강남북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지금 주로 어딘가요? 잠실이 보니까 한 고점 대비 30% 근처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로 수도권입니다. 잠실은 왜 특히 강남에서는 그런 건가요?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도 보면은 중심의 중심보다는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 더 빠지는 경향도 있고 또 워낙 대단지니까요. 5천 가구 이상 대단지면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 급급매일 텐데 그게 결국은 다른 시세에 영향을 주고 매물에 매물을 부르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이런 보도 나왔지만 급급매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미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 금리 어떻게 보면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할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 이자 부담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내년까지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30%, 40%까지 말이 나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급매라도 내년까지 그만큼은 어차피 떨어질 텐데 내가 지금부터 사서 이자 부담을 질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잠실 같은 데서 급급매가 팔리긴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시세 반전으로 볼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고 지금은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거고요. 금리가 사실상 모든 자산 가격에 뭐 중력으로 작용한다, 블랙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뭐 굳이 급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해도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타이밍하고 가격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거의 시작점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은 마이너스 한 40% 정도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지역별로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매물이 생각보다 원하는 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리품을 많이 팔아서 그 매물을 잡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다. 요새는요, 그 너무 싸게 내면은 동네 주민들이 중개업소에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인터넷에 안 올린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집을 싸게 살려면 다리품을 팔아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게 모바일이나 이런 게 보급되면서 그 원칙이 안 통했거든요. 이제 다시 저는 그게 통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그냥 어떤 아름아름으로 파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는 우리 금리가 아무리 적게 올려도 지금 연말에 또 0.25% 더 올린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년에는 정말 어떤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죠. 제가 오기 전에 은행에 물어봤는데요. 예. 뭐 편차는 있습니다. 예. 주담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혼합형이 보통 고정금리거든요. 예. 5년 동안 고정금리, 그 위에 변동금리인데 5.8% 정도 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약간 편차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11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 6%대까지 5년 고정금리가 5.8% 정도라 이 말씀이시죠? 예, 빌려가는 게. 그런데 지금 뭐 변동금리는 이미 6% 넘은 것도 있고요. 예. 또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보면요. 아마 내년에는 상단은 당연히 뭐 7% 근처 갈 거고 예. 일반적으로 빌리더라도 한 6% 정도까지는 뭐 중반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금리가 결국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금리가 어느 정도 다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야 예.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좀 멈춰지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해도 지금 막 7%대고 하니까요. 그렇죠. 금리는 만약 2%를 잡으려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최고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도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예. 너무 극단값이더라고요. 언론에서 예. 나오는 거는. 예. 저는 뭐 보통 빌리는 사람, 뭐 예. 신용도 좀 다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아마 주담대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서 한 7% 정도가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네. 이른바 작년에 고점일 때 영끌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크지요. 예. 지금 불과 2년 전에요. 금리를 2%에 빌린 사람도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6% 근처에 가니까요. 이게 3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이게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고 예. 대개 소비 또 침체로 또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거래가랑 공시지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네. 나타나고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예. 주로 극히 이제 급락한 지역들이라고 보면 예. 돼요. 주로 서울에서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잠실하고 고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송도가 좀 나타나고요. 경기도에서는 화성이나 수원 같은 데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집값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뭐 세금 기준을 좀 낮추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조정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럼? 내일 그거를 예. 이제 공청회를 한다는 건데요. 예. 이제 아직까지, 올 예. 들어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달 4일 날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예. 그러니까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맞출 거냐 하는 그 방안을 내놨는데 내년 거를 올해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게 이제 시세 대비해서 71.5%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예. 가령 뭐 집값이 뭐 1억이면은 뭐 7,15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예. 지금 얘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보도들이 나오고 그건 있어요. 아직까지 추정이군요.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만약에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은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한 69%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집값도 낮아지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아지면은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줄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굉장히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때 좀 그걸 폭을 많이 좁혀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예. 지금 로드맵을 좀 더 의견을 조율을 해서 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세금은 예. 뭐 거두는 사람과 내는 사람을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이 너무 줄으면 또 지자체 재정이 또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측면이 예. 있는데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세금은 이왕이면은 저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낫지 예.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영끌족이요. 네. 그분들 고통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떤 포기하고 집을 내놓는 일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어떤 주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투매가 예.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매수세가 줄어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집을 사놓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일단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부가 지금 내년 5월부터요. 신용대출 있잖아요. 예. 뭐 카드론이라든지 예. 마이너 통장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해보는 방법. 가장 많은 게 이제 주담대잖아요. 예. 주택담보대출인데 지금 안심전환대출이 2차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저금리가 3.7%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1차가 잘 안 되니까 2차로 이제 이렇게 넓혔는데 예. 종전에 4억에서 지금 6억으로 늘어났고 부부 합산 소득도 이게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거기에 1차적으로 일단 맞춰보는 겁니다. 예. 부채 다이어트를 일단 해보고 예. 안 되면은 뭐 내 집을 뭐 전세로 놓고 예. 더 싼 전세로 옮기든지 뭐 이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아파트값 양극화는 지금도 여전한 현상인가요? 그거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이번 통계 보니까 예. 그렇게 나왔던데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가 좀 심해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산 양극화로 그대로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역하고 뭐 이런 도농 간의 어떤 격차들 이게 이번에 가격으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아까 잠실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동향이. 그렇게는 가격은 많이 빠지지는 예. 않았는데 아마도 실제 거래를 하려면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타나면요, 옆 동네들도 다 눈치를 봅니다. 다만 그게 하락폭이 좀 적을 뿐이지 예.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은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강남도 내년에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구매자의 경우 30%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강남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집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게 금방이 V자로 회복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기준치 정도를 보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너무 도식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싸게 산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그 원칙은 뭐 도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보고 그러나 있습니다. 살려는 분, 실구매자들은 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년이 뭐 바닥이다, 아니면 뭐 2년 뒤가 바닥이다, 예. 3년 뒤가 바닥이다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앵커로 계셔봤지만 잘 안 맞잖아요. 예. 타이밍은 잘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현실적인 거는 예. 가격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한계 거래된 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의 평균 가격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 예.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큰 쪽으로 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은 무조건 뭐 이렇게 급금 매물 외에도요. 예. 분양시장도 내년에 좋고요. 또 경공매 시장도 내년에는 제법 아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아마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의 어떤 그런 전략을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찾아봐도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렸잖아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은 금리하고 맞물려 있고 예. 그리고 MZ 세대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무상향에 대한 강한 기우제를 지내다가 예. 엄청나게 크게 다쳤어요. 트라우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집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예.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그렇게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